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장례가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겼습니다. 지난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87년 개헌 후 첫 직선제 대통령으로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는 북방 정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외교를 전 방위로 넓힌 건 공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12.12 신군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협력, 그리고 4천억 원대 비자금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네, 지난 과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분노를 하시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진정한 사과를 바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특히나 전두환 씨를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에는요, 장남인 노재헌 변호사가 2019년부터요, 물론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광주를 찾아서 부친 대신 사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족들이요, 노 전 대통령이 평소 하던 말씀이라면서 부족한 점과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대한 직접 사과와 그리고 진상조사에 협력해서 이 증언을 바랬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루만지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장으로 치러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장례 방식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엇갈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요, 과오가 있지만 재임 시절 쌓은 공헌과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를 해서 국가장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장은요, 전국 지자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관공서에 조기가 개항됩니다. 물론 의무는 아닌데요. 대구에서는 분향소가 마련이 됐고 조기도 개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세종 등 호남권 지역에서는요, 조기 개항도 분향소 설치도 거부를 했고요. 강원과 경기,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조기는 개항을 했지만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때는 국회에 분향소를 마련했었거든요.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지만 국민적인 이 비판 그리고 거부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모양새였습니다. 2011년에 개정된 국가장법에 따르면요, 전 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헌정한 공훈을 남겨서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국가장으로 치르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 범죄 여부가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이 이 국민의 추앙이라는 모호한 단어로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꾸 잘못된 선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네. 전직 대통령들이 예우를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데요. 노 전 대통령과 그리고 전두환 씨는 물론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형을 선고받아서 예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장 여부는요, 결국 정부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예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애매한 법 조항을 고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관련 법들이 발의도 돼 있지만 계류가 되고 있고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망자에 대한 애도나 예의는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네, 이 국가장이라는 게 우리가 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걸맞는 제대로 된 이 기준이 빨리 확립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상했던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모임 인원 확대나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 여러 안이 있지만요. 핵심은 코로나19 관련한 의료 대응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새로운 일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는요, 시설 격리에서 재택 치료로 전환이 됩니다.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 대신에 위중증 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다수인 무증상 경증 환자까지 이 시설 중심 치료가 되면요, 의료기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 기준은요, 70세 미만 그리고 고위험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기준으로요, 이 중증도로 분류를 해서 무증상 경증일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하게 되고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치료센터나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네. 머물면서 치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요, 확진 환자가 스스로 매일 하루에 2차례 체온이나 이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을 해서요, 모바일 앱에 건강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측정할 수 있는 키트는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재택치료 중에는 비대면으로 이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담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구에서는 대구 동산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 만큼 이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이 상당한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또 위험할 때 이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료진과 의료시설과의 물리적 거리가 갖는 한계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확진 환자 모니터링부터 의료기기, 약품 전달까지 해야 되는 일선 보건소는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공간을 이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탈을 방지하는 것 또한 이 재택치료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재택치료를 받으면 함께 사는 다른 가족들은 외출이나 일상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으니까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방역의 목표였는데요. 네.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좀 촘촘한 대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K-방역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독도의 날을 맞아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요.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올해 여전히 나왔습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를 한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을 해서요, 학술 행사나 플래시몹, 티셔츠 입기 같은 행사가 열리고요. 유통업계도 독도 애국 마케팅을 하는데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이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례로 독도의 날을 제정을 해서 해마다 독도 수호 결의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한 유명 유튜버 찌양이라고 하는 먹방 유튜버인데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이후에 일본인 구독자들이 항의를 받으면서 구독을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 정치권을 떠나서 이 사회 문화적인 면, 민간 부분에서도 양국의 예민한 사안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정말 지치지도 않고 네. 끈질기게 정말 주장하는데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숨가쁩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들 교육용 교재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독도 전문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에 따르면요, 우리의 국방부 격인 일본 방위성이 지난 8월에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30여 쪽 분량의 최초의 방위백서 완전히 이해하는 일본의 방위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고 자국 영토로 표시를 했습니다. 서 교수는요, 방위성에 독도로 바로잡은 지도 파일을 보내면서요, 이것은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자라나는 일본 학생들이 잘못된 방위백서를 보고 한국을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꾸 우리끼리 되새기고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우리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은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공식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상북도 조례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돼서 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심사까지 마쳤지만요.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는데요. 일본이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상북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움직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강력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일본의 전략에 말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우리도 좀 더 강력한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을 강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차원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스포츠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번 시즌을 역대 최고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K리그1 정규리그를 3위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야구는 정규 시즌 끝내고 상위팀들이 플레이오프 거쳐서 한국 시리즈까지 가잖아요. 프로축구도 정규리그를 끝내고 상위 6개 팀이 파이널 A 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최종 순위를 확정합니다. 대구FC는요, 3년 연속 파이널 A에 진출을 했습니다. 2019년과 지난해 2020년에 최종 5위였는데요. 이번 파이널 A 라운드 5경기를 통해서 지금 3위인데 이걸 유지를 하면 창단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위 안에 들면요, 아시아에 있는 프로축구 팀들 가운데서 최강팀을 가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축구는 K리그하고 FA컵을 동시에 진행하잖아요. 네. 예전에 FA컵 우승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올해도 한번 우승을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FA컵은요, 1부 리그부터 5부 리그까지 국내 모든 축구팀이 참가하는 대회인데요. 대구FC가 지난 2018년에 우승을 한 번 했는데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우승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27일에 있었던 FA컵 4강에서요, 강원을 꺾고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결승에 올라온 이 상대 팀이요, 울산 현대가 아니라 준결승에서 이 팀을 겪은 2부 리그팀 전남 드래곤즈인데요. 아무래도 울산 현대보다는 상대 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FC는요, 대구 스타디움에서 DGB 대구은행 파크로 구장을 옮긴 뒤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관중 동원이나 여러 지표에서 팀이 순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DGB 대구은행 파크가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FC는 내년이면 창단 20주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에 접어드는 때인데요. 대구FC는 지방정부 출자금에 시민주 공모로 창단한 국내 최초의 시민구단입니다. 사실 시민구단은요, 재정이나 이런 면에서 기업구단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열악한 점을 잘 극복을 하고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해 마무리까지 잘 해서 시민구단으로서 대구 시민들에게 연말에 좋은 선물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